좀 이상하죠. 근데 원래 공화당 대통령들은 UFO를 별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그건 아마 여러분 기록으로 봐도 알 수 있을 거예요. UFO를 본 대통령, 공화당 출신들은 많아도 있어도 그거를 본인이 나서서 자기가 대통령 되면 이거 뭐 하겠다 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대부분 다 미국 다음에 이제 누가 됐죠? 카터가 됐죠. 그 카터가 이제 보고서들을 관련 비밀 해제를 하는데 공헌을 해요. 카터가 되게 무능한 대통령이라고 알려져 있고 실제로 많은 측면에서 일을 제대로 못했지만 확실히 한 가지 한 건 이거 UFO 자료를 공개하는데 제대로 했던 대통령이죠. 자,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자료는 사실 공개된 게 별로 없어요. NSA나 이런 쪽에다가 요청을 했는데 다 시커멓게 칠해서 나와서 뭔지도 모르게 이런 거나 나왔고, 근데 1979년에 이제 공개가 된 것 중에 1976년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 이란 공군 유격기가 UFO 추적했던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969년으로 이제 미국에서 끝냈다고 했지만 CIA가 자료 조사할 때 안테나망에 최소한 미국과 어떤 관계가 있는 그 국가의 정보 중에 UFO에 대한 정보가 그 안테나에 걸렸다는 거죠.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란하고 미국은 사이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자료가 거기에 이제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자, 요격기가 접근하니까 요격기의 계기판이 갑자기 정지돼요. 통신도 두절돼요. 그래서 당황을 해갖고 어찌 다시 멀어진 거죠. 자기가 멀어지려고 멀어졌는지 계기판이 작동이 안 되니까 뭐 뚝 떨어지면서 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다시 계기판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더라. 자, 이 사건은 굉장히 이제 중요성이 있죠. 이걸 아까 윤 이사님도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자, 이 시기가 이제 1970년대 말, 그때까지 얘기죠. 79년에 정보자유법에 의해서 이제 자료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공백기가 있습니다. 거의 한 30년 공백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후에 미국에서 다시 UFO 조사 분석을 시작하는데 그 해가 바로 2008년입니다. 그리고 바로 2008년에 나온 보고서 중에 DIA 보고서 중에 바로 UAP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UAP는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쓴 이제 정황적인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 드릴까 합니다. 자, 아마도 이 책을 좀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소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 1994년에 유타주의 한 목장에서 일가족이 이제 이사를 옵니다. 한 목장으로. 그 목장이 비교적 싼 값에 이제 산 거죠. 그걸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뭐 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뭐 파랗고 뭐 노랗고 이런 빗덩어리들이 막 목장 주변을 떠다니고요. 그 다음에 소들이 이렇게 잘라져 나간 시체들이 막 발견이 되고 뭐 이런 사건들이 생겨요. 또 뭐 스텔스기를 닮은 그런 비행체, 아주 이상한 비행체가 소리가 전혀 안 나게 가까이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도 발견돼요. 그래서 이게 1994년에 들어왔다가 도저히 못 살겠다고 그래갖고 1996년에 집을 팔고 그 목장을 팔고 나가요. 근데 그 목장을 산 사람이 누구냐면은 로버트 미겔로우라고 네바다주의 부동산 재벌인데요. 이 사람이 사실 UFO에 관심이 많아갖고 이 목장을 조사할 생각으로 이걸 사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년 동안 그 자기 팀을 파견해서 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그 내용들, 목장에서 살던 그 가족들의 얘기부터 시작해서
비겔로가 파견했던 그 조사팀에서 또 조사한 내용들까지를 포괄해서 스키노커 사냥이라는 책을 냅니다. 바로 저 표지가 바로 그 책의 표지입니다. 자, 이 사건이 났고, 요게 그냥 해프닝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이 책을 누가 읽게 되냐? 바로 이 사람이 읽어요. 이 사람은 당시에 미 정보국 DIA의 최고위급 정보요원이었고요. 방어경보실이라는 굉장히 핵심 부서에서 미사일 위협 평가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제임스 아카츠키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혼자 읽은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에 있는 친한 동료들하고 이 책을 같이 돌려가면서 읽고 이 사람들이 의기투합을 해요. 그래서 이 아카츠키가 비겔로우한테 직접 편지를 보내고 공문으로 직접 목장을 찾아갑니다. 그 비겔로우가. 그 목장에서 실내에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저것처럼 생긴 형태의 어떤 빛의 형태로 되어 있는 그런 거를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주변에 딴 사람 못 보는 자기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그 목장 가서 굉장히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정보 쪽 사람이니까 뭐라고 판단했냐면은 이게 뭔가 인간의 개개인의 뇌파나 또는 정신을 조종해서 뭔가가 그 사람한테만 보이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누군가 개발해서 이 목장에서 뭔가 주변에서 뭔가 실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목장을 이제 조사를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DIA가 어떤 개인 목장을 조사한다? 그것도 정부 돈을 들여서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뭔가 포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포장 작업이 들어가는데 누가 여기에 나서주냐? 해리 레이드라고요. 당시에 2007년 당시에 그 민주당 상원의원의 대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있었고, 근데 마침 비겔로우가 이 해리 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후원자야. 같이 네바다 출신이니까. 그리고 또 해리 레이드가 유타주 출신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그 목장 일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제 존 글렌. 원래는 우주 영웅이죠, 미국에. 근데 이 사람도 UFO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해리 레이드한테 영향을 줘요. 그래서 해리 레이드가 아카츠키를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누구를 소개해주느냐? 이 두 사람을 소개해줍니다.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미국에서 되게 막강한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뭘 하고 있는 사람? 상원의 자금책정 국방 소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상원 자금책정 국방 소위원회가 뭐 하는 데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밀 자금 쓰는 데예요. 남한테 정부나 국회에 간섭받지 않고 나는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데다 돈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포장을 해서 거기다 쓰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활동을 쭉 했죠. 근데 그게 원래는 5년 계획이었는데 2년하고 이제 더 진행이 안 돼요. 2년 동안에 한 2천만 불 넘게 썼는데, 자, 그 내용, 그때에 있었던 일을 담은 책이 바로 저거예요. 스키노커스 앳 더 펜타곤. 그래서 저 보시면은 제일 저자가 아카츠키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책을 썼고요. 해리 레이드가 이제 거기다가 서문을 써줘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책을 쭉 보다 보면 최초로 UAP라는 표현이 등장한 게 시기가 언제냐? 2008년 11월이에요. 자, 그러면 왜 UAP라는 표현을 처음에 썼느냐? 왜 했어요? 그 목장에서 일어나는 거는 현상이야. 어떤 물체
확고한 뭔가를 그 사람들이 잡지는 못했어요. 빗덩어리가 주로 나타났고, 물론 이제 거기에 삼각형 형태의 어떤 비행체가 봤다고 하는데, 그 목장 주인이.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동영상도 또는 그거에 대한 레이더로 포착된 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시작할 때는 이걸 현상으로 부르는 거죠. UFO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런 의미에서 UAP가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염두에 두면 왜 UAP라고 그 사람들이 썼는지를 이해를 하실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고 나니까 아까 그거는 순전히 민간인들이 목격한 UFO죠. 근데 군에서의 UFO 사건이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건이 언제 있었던 거냐? 2004년에 있었던 사건. 2004년에 샌디에고 인근 태평양 해상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니미츠 항공모함과 부속의 순양함들에 타고 있던 사람들, 또 거기에서 항공모함에서 이제 출격한 비행기 조종사들이 UFO를 레이더로 포착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AAV라는 용어가 그 당시에 그 사건의 한정에서 쓰여져요. 그래서 그 뭐의 약자냐? 어노말러스 에어리얼 비어클. 그러니까 아주 비정상적인 항공기란 얘기죠. 비어클은 어떤 걸 이렇게 탑승하고 뭐 가는 그런 얘기예요. 오브젝트보다 저건 더 확실한 표현이에요. 저건 어떤 기종이라는 얘기거죠. 그래서 요 얘기가 이제 그때 등장을 하고요. 자, 근데 요거를 최초로 발설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더글라스 커프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당시에 2007년 당시 이제 퇴역 해군 중령이었는데 자기가 2004년에 이 니미츠 항모 그룹에서 조종사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2004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던 해상훈련 시에 F-18B를 타고 조종사로 자기가 출격을 했고 그때 뭔가 이상한 걸 목격한 여러 명의 조종사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침 아까 말한 새로 미 국방부 DIA 안에다가 UFO 조사팀을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UFO 조사팀이 직접 일을 할 수는 없어. 그건 사무실이에요. 몇 사람의 정보 요원들이 이제 있고 실제로 수종태에서 일하는 거는 민간한테 용역을 줘야 돼. 그래서 그 민간 용역을 누가 받았냐? 비겔로우가 회사를 차려서 민간 용역을 땁니다. 그 용역 회사에 저 사람이 취직하려고 와요. 그래서 취직이 됐죠. 취직이 됐는데 그러면서 중요한 정보를 흘려줘요. 그래서 이게 2009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이 2004년에 있었던 니미츠 관련 UFO 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때 실제 레이더로 그걸 포착을 했던 핵심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케빈 데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진술에 의하면 2004년 11월 10일경에 이제 모의 훈련하고 있었는데 대기권 바깥에서 UFO가 진입하는 것이 먼저 포착이 됐고 탄도 미사일 방어 레이더에 그 후에 프리스턴호 이게 순양함인데요. 그게 최신형 레이더 스파이완에 해발 8만 피트 정도부터 그게 이제 포착이 되나봐요. 그게 근데 포착이 됐고 그 개수도 한두 개가 아니라 한 10개에서 20개 정도가 그룹을 지어서 움직였다는 거고 그 일부가 2만 8천 피트까지 수직 낙하 또는 거의 바다 근처까지 쭉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아까 계룡산 근처에서 목격한 유성처럼 떨어지는 UFO 있었다고 했죠. 그거하고 거의 같은 상황이라고 볼
이게 뭔가 레이더가 고장났다 생각하고 다 끄고 다시 재부팅을 했대요. 다시 부팅했어도 여전히 저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이게 확실히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 바로 아까 말한 AAV라고 명명을 합니다. 이게 다시 왜 또 나오지? 아까 이제 그 당시 최고 성능 레이더 얘기를 했죠. 그게 2008년, 저게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레이더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뭘 했냐, 일단 8만 피트 상공 그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저걸로 상당히 다 기록을 했고요. 저 기록이 그 미 국방부 안에 다 있을 겁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저거를 했던 사람들이 조사를 한 사람들의 판단에 이거는 우방이나 적국에서 알려져 있는 어떤 비행체하고 다르다고 내부적으로 다 판단이 썼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서로 만들어요. 그때 조종사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 그랬죠. 레이더로 목격한 거가 있고 조종사들이 목격했는데, 조종사들이 본 거는 뭐라고 생겼냐, 이 길쭉한 막대한 땅처럼 생겼다고 해서 틱택이라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이거죠. 지금 보면 이제 어디 틱택 UFO죠. 그래서 저런 형태로 생긴 거고, 왼쪽 거는 이제 상상도고요. 조종사가 목격했다는 그걸 바탕으로 그린. 그다음에 오른쪽이 이제 레이더에 잡힌 거예요. 근데 실제로 눈으로 목격한 조종사하고요, 적외선 카메라, 저거 레이더가 아니라 적외선 카메라입니다. 적외선 카메라로 포착한 조종사가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 명의 조종사들이 관여됐던 사건인 거죠. 자, 이거를 총 책임졌던 사람이 조나단 엑셀로드라는 요원이었는데, 아까 말한 그 라카츠키하고 되게 친한 절친이었고, 그 라카츠키가 그 총괄 책임자고, 근데 저 사람한테 저거를 조사를 주도적으로 하도록 시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켰는데, 그래서 그 보고서를 보면요, 여기 쭉 나와 있죠. AAV로 계속 UAP라는 표현이 전혀 없어요, 여기. 그래서 원래 AAV는 그 니미츠 항모에 있던, 그룹에 있던 사람들이 썼던 용어인데, 이 UAP를 연구하겠다고 했던 여기서도 AAV라는 표현을 그대로 씁니다. 차별화해서. 그래서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서머리인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 이것이 미국이나 타국의 어떤 무기체계의 목록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미지의 비행체라고 이제 써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레이더 기반 교전 능력을 무력화시키는 다중 레이더 밴드에 덜 노출되는 특성을 지녔다. 다시 말하면 스텔스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 그 AAV가 공중의 정지 상태에서 고도 변화 없이 어떤 가시적인 요동도 보이지 않고 속도를 급변한 아주 뛰어난 추진 능력을 보여줬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이나 적국의 잠재적 적국에서 갖고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UAP 시대로 보는데, 2020년부터죠. 자, 이때 UAP는요, 앞에서 아까 시작했던 그때 UAP하고 또 내용이 달라요. 아까 우리 윤 이사님도 이제 이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그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때 2년 동안 했던 거 보고서가 미 국방부 안에 있었고, 그 후에도 미 국방부 요원들이 일부가 이 UFO에 대한 그 연구들을 나름 짬을 내서 쭉 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의 중에 일부가 반란을 일으키죠. 말하자면 이거를 외부에 통보해야겠다. 그래서 접촉한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멜론이라는 이분은 누구냐?
누구냐면 빌 클린턴과 아들 부시 시절에 미 국방부의 정보담당 차관보를 역임했던 사람. 차관보면요 실무진 중에는 최고예요. 차관까지만 돼도 상당히 정치적인 자리인데 차관보가 사실상은 저쪽에 이제 말하자면 진짜 그쪽에서 핵심적인 실력자라고 보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한테 제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데 당시 뭐라고 있었냐? 이제 정치 그만두고 레슬리 틴이라는 이분이 유명한데 아까 소개가 됐었죠. UFO라는 책도 쓰고 UFO 단체도 이제 반영하고 있는데 그쪽에 연락을 해요. 그래서 어디에다 제보하냐? 뉴욕타임스에 제보를 하죠. 그래서 이 얘기들이 이제 대중한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계속해서 정보자유법을 들이대갖고 그 당시 있었던 자료들을 계속 달라고 해서 그게 쭉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미 국방부 또는 미 의회 차원에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에 드디어 뭘 만드냐? 미확인 공중현상 테스크포스 UAPTF라고 하죠. 요게 이제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그해 이제 겨울에 예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미 상원 정보 및 군사위원회에서 요구가 들어가요. 그래서 2021년 6월 25일 날 바로 저 문서가 일반인한테 공개가 돼요. 여러분 그냥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보실 수 있어요. 다 공개된 자료예요. 여러분 저 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제가 이번에 감수를 했는데 아마 내년 초에 UAP라는 제목으로 책이 나옵니다. 그러면 저 내용이 전부 다 한국어로 잘 번역이 돼서 나옵니다. 그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서 UAP가 저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 저걸 다 포괄하고 있어. 세대, 기후, 뭐 무인, 어쩌고 얼음 조각, 수분, 뭐 자연 현상, 그렇죠? 그다음에 기업이나 단체 제작한 뭐 비행물 프로그램, 러시아, 중국, 뭐 다른 집단에서 만든 뭐 비밀 장치 드리거나 기타.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주저리를 좀 나왔는데 앞에 거는 이미 다 답이 있는 거죠. 저런 거라고. 144건이 예비 분석 보고서에 거론이 되는데 대부분은 다 저런 거일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거는 최소한의 성이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보기에도 좀 그런 게 앞에서 푼돈 보고서하고 프로젝트 블록은 나왔을 때는 그래도 물론 오랜 기간이 있었긴 하지만 어쨌든 친절하게 대부분은 IF, UFO가 아니고 700건 정도가 UFO다 이렇게 찝어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돼 있냐? 대부분 다 가능성이 이거고 기타는 저렇게 빼놔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가 UFO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래놓고 이제 기타가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하냐? 고도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써놓고 또 바람이 세게 불고 있는데 뭐 꼼짝하지 않고 움직여 떠 있거나 바람방에 거슬러 움직이거나 갑자기 급가속해서 움직이거나 기존 비용치로 흉내낼 수 없는 거 어쩌고 뭐 고주파 전자기 에너지 방사하는 경우를 포괄해서 기타를 잡아놨는데 예비 분석 보고서에는 저거는 저기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보면 요약문이 있는데 요약문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기타는 아마도 센서 오작동이나 뭐 잘못 본 거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콘돔 보고서도 그런 식으로 했죠. 비슷한 짓을 했는데 이거는 워낙 그 내용이 얇기 때문에 기자들이 다 속속들이 다 보고 나름 저 본문 내용을 그대로 다 신문에 언론에다 소개를 해요. 그래서 그 속임수가 통하지가 않죠. 저렇게 돼 있어요. 요약문에는 뭐 충분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타는 센서 에러나 목격자 착각 모임 뭐 이런 물론 기타라고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저런 뉘앙스로 써놓은 게
이제 문제 이게 자기들이 해놓은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오해를 이제 이게 대중적으로 나가는 자료니까 대중들이 자기 확실히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거를 적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를 하는데 저런 얘기를 써놔. 그래서 UAP가 하는 보면은 이제 한계가 있다. 이런 변명들을 좀 하죠. 자, 근데 이제 요런 내용들을 갖고 파퓰러 메카니스라는 이제 나름 기술 잡지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얘기가 글이 실리냐면 우리가 해본 UFO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는가라고 해서 조 시점에 요거는 2020년 이후 것도 아니야. 2019년에 나온 건데 거기에서 이미 흘러나온 정보들을 갖고 분석을 해서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50년 전과 달라진 현대 군사장비 성능 문제를 짚어요. 더 이상 이전 방식대로 UFO 문제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옛날에는 레이더 오작동, 레이더 뭐가 허상 궤적이다 어쩌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저 잡지에서 이제 지적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11월에 아까 UAPTF가 만들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갖고만으로는 이제 뭔가 좀 부족하다 그래서 하나 더 만듭니다. 그래서 AOI MSG MSG네요. 뒤에 하여간 조미료로 만든 것 같아. 뭔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 조직이 또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그러고 나서 2022년 5월에 청문회가 있어요. 그래서 미하원 청문회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두 명이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한 사람은 AOIMSG의 로널드 몰트리 책임 맡고 있는 국방 차관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UAPTF 팀을 맡고 있는 사람인데 이 로널드 몰트리가 이제 여기서 UAP를 정의를 해요. 그래서 간단히 말해서 UAP란 막상 마주쳤을 때 즉각적인 식별이 어려운 비행 물체를 알립니다. 그러나 국방부의 주장에 따르면 구조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와 엄격한 과학적 분석을 결합하면 우리가 마주치는 물체는 무엇이든 특정 규명할 수 있으며 정체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UAP라는 게 뭔가 이상한 건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원래 2008년에 규정했던 UAP는 뭔가 이상한 게 있다는 걸 전제로 했던 UAP고 이 2020년대 이후에 나온 UAP는 뭔가 이상하지 않은 거라는 걸 전제로 이렇게 규정을 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다가 UAP의 뜻이 바뀝니다. 언제? 2022년. 올해죠. 그래서 아까 에어리얼 페노메너가 아니라 이제 에어로스페이스 언더워터 페노메너죠.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 자, 이제 이 자체가 실제로 그 법을 바꾸는 거, 상원에서 이제 법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UAP의 뜻이 바뀌는 그 내용들이 그리고 거기에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게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이 미 국방부 이쪽에서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니까 미꾸라지처럼 아까도 물투기하는 사람이 그 말을 물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상원에서 계속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UAP 자체가 조언을 할 때 이걸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학원에서 그런 거 말고 딴 걸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말고 진짜 UFO만 하자. 그러고 저렇게 이름을 아주 특정해 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관심 없으니까 미확인, 항공, 우주, 해저 현상 그것만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나머지 딴 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법한 거는 다른 부처로 넘겨라. 아주 세게 나간 거죠. 자,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 그래서 더 힐이라는 데서 이거에 관한 나름 분석 글이 실립니다. 그래서 더 힐이라는 데는요, 더 타임이나 그런 시사 주간제하고도 조금 결이 달라요. 여기는 주로 이제 정치 외교 이쪽 관련된 걸 다루는 거고요. 다루는 그 매체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UFO 이런 얘기를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주로 이제 뭐 복잡한 정치 외교 문제만 다루는 건데 최근에 와서 이제 저 UFO 얘기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쓰느냐, 이 바뀐 거를 갖고 미 의회가 제목이 뭐냐, 미 의회가 UFO들이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암시를 주고 있다. 라고 제목을 답니다. Congress implies UFOs have non-human origins. 자, 그러면은 이제 일단은 인공 물체는 아니야. 그러면 자연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근데 이 글 쓴 사람은 이제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자연현상이 우주에서 대기로 쑥 들어왔다가 다시 물속으로 쑥 들어갔다 다시 또 튀어나와서 우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연현상이 뭐가 있냐, 그런 생물체가 있냐, 아니면 뭐 그런 자연현상이 있으면 도대체 뭔지 천문 대기 천문학자가 설명을 해봐라 이런 거죠.